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비트코인 시황해 드릴게요. 제가 2월 초에 고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월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그쯤에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은 좀 쉬었다 가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하락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일부 알트들은 제가 펌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오스까지 짧은 단타죠. 이오스 마지막에 여러분들 생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위로 튀었다가 빠졌거든요. 그죠? 이건 저한테는 성공인 겁니다. 네, 단타가. 그죠? 여기서 이제 몇 대였지? 어디였냐? 몇 대였어요? 이렇게 여기를 왔다가 이렇게 반등을 주고 다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뭐 여러분들 그 환세물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말쯤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최근에 생방송에서 계속 그것에 대한 좀 강한 어필을 좀 많이 드려왔었어요. 그죠? 그리고 3,200만 원까지 물론 갈 수도 있겠죠. 지금도 뭐 갈 수도 있고, 지금도 뭐 시나리오가 깨진 건 아닙니다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심할 때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에 아쉬운 부분도 물량 적당히 채워 놓으셔도 뭐 개수상 2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일봉상 22평이 좀 이렇게 꺾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기 조금 좋지 않습니다. 다만 요 시간을 조금 머물렀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에서 반등 추고 나면 요 손절을 주고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시장은 크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좀 재미없는 시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먹고 째고 먹고 도망가고 그런 것을 계속 해왔다. 그죠? 그리고 제가 이쯤 진행되면 제가 사라운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사라운 소리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저는 곧 죽어도 매도를 때릴 겁니다. 매도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일단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된다. 나올 것이다 라기보다는 나와줘야 그럴 필요가 있고, 상승한다 하더라도 3,200만 원을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좀 단호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200만 원 이번에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좀 재수없는 큰 하락을, 이거만큼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일단 역회된 숄더의 그림이 여기 지금 원래는 안 맞지만, 그죠? 어쨌든 안 맞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보시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3,200, 4,000? 4,000까지 가면 이제 저는 뭐 0까지 끌어다가 매도를 칠 거예요, 아마. 이제 좀 강력하게 매도를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정도. 그리고 여기도 지금 목표가 도달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죠. 그쵸? 시장은 크게 변함없습니다. 알트코인도 딱히 볼 게 없어요. 딱히 볼 게 없어서 이번에는 증시랑 같이 좀 엮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토스, 경우에 따라서 재수없으면 영원히 보지 못할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인들은 여러 개 잘 먹어도 이런 거 다 먹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다 많이 먹어도 한두 번 실패해버리면 이렇게 크게 작용이 되니까 리스크를 줄여서 놓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 먹으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저점 고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치가 많이 쌓이고, 그리고 이 투자나 차트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고, 적어도 저만큼 차트를 봐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그 뉴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소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싶으시다면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많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뒷전을 미루셔야 돼요. 한샘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매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편하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들과 시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환율도 같이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좀 오르다가 다시 정체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 가는 모습인데, 지금 재밌는 것은 일단 좀 환율을 여기서 꺾여서 떨어질지 아니면 한 번 더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가 좀 매도존이거든요. 그래서 요 위로는 사실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함부로 뭔가 포지션을 잡지 마시고, 그냥 좀 관망하십시오. 관망이라는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망이라는 포지션이 실제로 가장 긴 포지션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네. 테슬라도 뭐 잘 오르고 있긴 한데, 그래요. 뭐 일단 저는 지금,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금이랑 은 있죠. 금과 은 이런 것들과 같이 움직이다가 나스닥과 같이 움직이다 이번에 나스닥이랑 좀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제는 나스닥이 이제 딱 수렴을 만들어 줬거든.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이제 여기를 좀 강하게 숏을 보태고, 제가 13,000 그리고 13,200을 최대 맥시멈으로 봤단 말이죠. 그죠? 이게 여기는 진짜 요 그림이 나오면 우리가 매도를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지금 선도로 지금 빠지면서 나스닥이 뒤따라갈 것인가? 그죠? 나스닥이 뒤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비트코인 나스닥을 따라갈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좀 더 반등을 또 하고 있죠. 그죠? 항생 쪽도 지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돈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뭐가 빠지면 뭐가 오르고, 뭐가 빠지면 뭐가 오르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돈이 빠지면서 코인 쪽이 시장을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고, 이번에 코인이 빠지면서 중국 증시가 또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분산장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고점을 넘어갈 거다라는 기대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여기처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증시가 지금 올라가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구간도 요런 그림이라면, 나스닥도 다 요런 구간이라면, 이게 한 번 더 등장할 거거든요. 그럼 증시는, 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증시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또 신고점 갱신, 우리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없다, 경기 침체 없다 이러면서 가사를 외치면, 그 뒤에 시장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락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23년에 저점을 찍고 좀 바닥을 다지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 올해 가을쯤 해가지고, 또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만약에 신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참, 이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한 80%, 90%, 100% 확률 이게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돈은 줄고 있고, 경기는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금리는 올리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후폭풍을 뚝이 빨리 터져가지고 예방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아니야 하면서 미목책들을 계속 써가면서 나중에 그게 골마 썩어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전쟁 시나리오가 오픈이 되는 그런, 이제 증시를 가지고 그런 말을 이해를 한다 그러면 좀 신기하긴 하죠. 근데 그게 이때도 코로나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어떤 국제 이슈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가 열리게 되거든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걱정이 좀 돼요. 지금 차이나 이오시, S&P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인데 사실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4,800에서 3,500 정도까지. 그죠? S&P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메인은 이게 아닙니다. 메인은 이게 아니지만,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만약에 저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저 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다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말 많이 가면 4,300까지, 제가 4,300, 4,400까지는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오픈이 되어 있다고 보고, 상승 반등 여력이 좀 있겠지만 저는 강하게 숏을 볼 거다라는 것도 시장을 계속 바꾸지 않아요. 계속 지금 숏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평단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먹고 남겨두고, 또 올라가서 먹고 남겨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점 이탈되는 게 차라리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빨리 빠져서 빨리 그 진통을 겪고 다시 경기가 좋아져야 이제 그리고 세계성이 같이 더 좋아지면 으쌰으쌰 하는 건데, 만약에 그딴 거 없다, 시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얘는 아마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는 정상적인 범죄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세계전쟁이라는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변수가. 이렇게 주식을 증가를 빼버린다라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나리오가 충분히 지금 다 퍼즐이 맞춰가고 있어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컸었습니다. 제가 누가 자꾸 중국을 좋아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중국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합니다. 둘 다 싫어요. 둘 다 재수 없어요. 근데 한국이 둘 중에 한 국가를 골라야만 한다면 미국을 골라야겠죠.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어쨌든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지금 중국이 계속 발달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가 지금 금융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종 제재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이 딱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미국한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드론 그 기구 날린 것도 중국이 했다고 쳐도 그 밑에 이제 필리핀에다가 군사공항을 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주변국들을 가지고 뭐 노는 거야. 근데 미국은 세계 경찰 자체에서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자꾸 중국을 계속 시비를 걸어서 중국이 뭔가를 대만을 공격하든 뭘 하면 지금 조져버리겠다라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27년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중국의 국방력이 미국을 앞지르게 되거든요. 뭐 미국 전체를 앞지르지 못해요. 하지만 태평양 함대를 앞지르는 시기가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미국은 빨리 중국이 뭔가 액션을 취해줘서 전 세계적인 제재를 가고 싶다라는 게 속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리 인상도 단순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의 문제를 굉장히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이 기업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 미국의 이제 국가 부채는 달러를 어떻게 찍어내면서 막아내면 되니까, 나중에 또 인플레이션을 또 각오하면서 막아내면 되니까, 나중에 국채를 팔아서 막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지금 양적 축소, 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 세계 통화량 자체가 상당히 2% 가깝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건 이미 지금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걸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저는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정말 그냥 제 인생을 걸고 배팅을 해버릴 겁니다. 하방에다가. 몰라, 그 증권사가 망해버려서 망해버리면 또 한 부분 없지. 이거는 이렇게 빠지는 거 이 정도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너무 설레발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위로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증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2월 고점, 비트코인 가점에서 2월 달에 행보성 조정장, 그리고 가능성 말씀드렸고, 3월 달에 반등 한 번 더 해서 벚꽃이 질 때쯤 주가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4월 달에. 지금 그 시나리오가 아직도 메인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괜찮으냐? 그 전까지는 일단 벌었으니까, 우리가 1월 달에 많이 수익을 냈으니 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놀아보시는 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이때는 이 정도의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감이 되면 좋겠죠. 여기서 마감이 돼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이렇게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지만, 여기서의 모습이 여기처럼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이런 하락, 지금 이 구간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때도 그런 말씀 안 하셨을까, 사람들이? 이동평균선 배열 상태 보시면, 그죠? 아유 그런 거 없네 하고 이렇게 뒤에 빠져버려, 이 그림이 나와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겠죠. 그죠? 여기도 보면 거래량 터지고 브레이크 잡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엔딩 다이고널 만들었네요. 그죠? 브레이크 잡고,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 잡고 거래가 하락 조절 약해지면서 요 반등 때, 요때 잡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2003년 가을이 아니라 2004년 초까지 미뤄야 돼요. 그 시기를. 여기도 마찬가지죠. 닷컴 버블 시즌인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여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기회량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모습이 어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막 매매를 해라, 팔아라 뭐 이런 개념으로 보진 않으시더라도, 물론 이게 수년, 오랫동안 지나게 되면 S&P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시간 해결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금액이 여기를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때 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풀었던 국면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비싸단 말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우리가 비트코인 메인 시나리오죠. 달러가 문제가 생겨서 비트코인도 자본이 모일 것이다. 달러는 문제가 많다. 이게 비트코인의 메인 시나리오란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돼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비트코인이 나중에 큰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하반기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이번에 지금 디커플링에 대한 그런 모습이 등장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가치를 운운하기에는, 그런 가치를 운운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세력들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다. 그래서 규제가 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 지금은 조심 좀 하시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조금 계셨다가 2월달 정도는 좀 사리시다가 2,700만 원대를 일단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700만 원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잡으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쯤에 잡으세요. 이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잡아보시고 한 번 더 빠지면 뭐 그다음 여기겠지. 여기는 또 물려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려 있어도 괜찮은 자리에는 물려봐도 괜찮거든. 시간이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물리면 좀 재수 없을 것 같아요. 알토도 마찬가지.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